네, 9월 19일 주간 시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580선 마감했고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2,600억 정도 매수, 외국인이 1조 1,700억 정도 매도했고 기관이 8,700억 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730선 마감했고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1,800억 매도, 외국인이 1,700억 매수, 기관이 200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이 1조 거의 2천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아무래도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관련돼서 반도체 관련돼서 외국인이 폭탄을 매도를 했습니다. 어제 나스닥은 17,500선 마감했고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5,600선 마감,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어제 새벽 3시에 FOMC 결과가 있었죠. 0.5bp 빅컷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추석 전까지만 해도 0.25bp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추석 연휴 때 갑자기 자이언트 스텝 얘기도 나오고 뭐 0.5bp 거의 확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니 결국에는 0.5bp 인하를 해버렸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328원 마감했고요. 원 엔화 환율은 932원 마감했습니다. WTI 유가는 69불, 그리고 국제 금이 금리 인하하고 많이 튀었습니다. 그래서 2,598불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보시면 반도체가 엄청나게 약세였습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장중에는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10% 정도까지 내려갈 정도로 좀 하락이 크게 나왔었고 삼성전자도 62,000원대까지도 내려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인 바이오 그리고 생물보안법 수혜주인 CDMO 관련된 삼성 바이오로직스, ST팜 이런 주식들이 엄청 강력한 모습 나오면서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은 좀 어, 반도체 대비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대선에서 유리한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전력은 만진다고 했기 때문에 변압기 관련된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이런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 오늘 10% 이상 오르면서 좀 강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니까 오늘 또 뭐 암호화폐 뭐 관련된 뭐 주식들도 좀 움직인 것 같네요. 그리고 밸류업 관련된 주식들도 이제 밸류업 지수가 좀 있으면 나온다고 합니다. 아마 다음 주쯤이면 나올 것 같은데 또 밸류업 관련돼서도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가 많이 내렸었는데 반도체가 왜 내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휘청했다. 코스피는 2,550선까지 밀렸다고 합니다, 오늘. 그 이유가 미국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에 따른 여파로 풀이가 됩니다. 모건 스탠리가 추석 연휴 중에 9월 15일 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Winter Looms, 겨울이 곧 닥친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서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2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사실상 매도 의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기존에 26만 원까지 제일 빨리 제시했던 증권사였는데 12만 원까지 54% 절반 이상 날려버렸습니다. 26에서 12로. 그 이유가 이제 디램 업황이 올해 4분기 10월에서 12월에 정점을 찍고 내림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올해 4분기부터 디램이 정점을 찍는다는 거 보니까 지금 파는 게 이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AI 반도체의 핵심인 HBM 메모리도 공급 과잉일 가능성을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건 되게 의외인데 HBM의 수요는 계속 견조하다라는 시장에 시선이 있었는데 모건 스탠리는 오히려 HBM도 공급 과잉이다라는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반도체 업계 내에서는 모건 스탠리 전망이 너무 부정적이다라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모건 스탠리는 지금 3년 전에도 반도체 업황 침체기를 예측했고 이번에 하이닉스의 상승을 가장 빨리 캐치할 만큼 정확성이 반도체 관련돼서는 정확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모건 스탠리가
잘 맞추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시선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는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서 나왔다 정도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의 B컷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이제 0.5bp를 내렸는데요. 이 B컷이 1995년, 98년과 유사할지 아니면 경기 침체 왔던 연도들이랑 비슷한지 하는 의견들이 좀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준의 B컷이 사후 대응이냐, 선제적 대응이냐, 이걸로 이제 상승론자, 하락론자들이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1995년도에는 B컷을 한 후 코스피가 14% 정도 내렸고요. 1998년도에는 B컷을 한 후 거의 50%가량 올랐습니다. 그래서 95년도냐, 98년도냐, 뭐 이러면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FOMC를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일단은 연준은 계속 뭐 경기는 강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뒤에 이어서 한 말이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를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번에 제가 경기 침체에 관련된 어, 포스팅 할 때 실업률이 꾸준히 올라왔어요. 3.7, 3.8, 뭐 4.3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왔었는데 연준이 이번에 그 말을 했습니다. 7월에 금리 인하를 했어야 됐다. 7월에 좀 더 노동시장이 이런 거를 둔화를 빨리 캐치했더라면 뭐 7월에 했어야 좀 괜찮았을 것 같다. 그때 시장이 되게 불만을 표했던 이야기도 이번에 콕 집어서 해줬고 일단 고용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를 또 연준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이 좀 안 좋게 봤던 거는 금리 인하를 0.5bp 하고 앞으로 계속성 있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금리 인하가 좀 급하지 않다. 좀 천천히 좀 생각하면서 지켜보면서 하겠다라는 거에서 좀 시장이 좀 실망했습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와서 금리 인하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급하지 않다. 멈췄다가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좀 시장이 실망이 좀 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 0.25bp에서 왜 5bp가 됐냐, 50bp가 됐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약간 노동시장 뭐 이런 거 좀 안 좋은 얘기들 좀 나오면서 시장이 그렇게 이번 B컷에 대해서 좋게 반응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B컷을 하면은 또 엔캐리 트레이드 우려가 나올 거라는 그 우려들이 많았는데 또 9월 19일, 20일까지, 내일까지죠. 일본에서 그 이제 금리 결정 회의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금리 인상해버리면 진짜 엔캐리 트레이드 또 좀 강력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게 B컷까지 때려버려가지고 시장이 더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이 B컷을 했을 때 국면은 5차례 정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1995년 이후. 그래서 경기 확장 국면에 속했던 95년과 98년, 그리고 경기 침체가 발생해버렸던 2001년과 2007년, 2019년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 확장 국면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경기 침체로 들어갈 것인지 이거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데 이 기사 내에서는 경기 확장 국면을 좀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연구원은 9월에 금리 인하 발표 후 상승했으나 기자회견 후 하락했다며 이제 시장이 50bp 인하를 악재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며 단기 세론의 성향이 강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반도체는 이 매도 리포트 나오고 나서 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종목은 바이오다. 그리고 지금 정부 정책적으로도 좀 밀어주고 있는 밸류업 그리고 금융주들
이런 종목들이 좀 반도체 흔들리고 이럴 때 방어를 좀 잘해주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좀 50bp가 내리니까 이 사람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 캐피털의 CEO인 사람인데 채권왕이라고 월가에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 50bp, 25bp 얘기가 나올 때 자꾸 혼자서 이번에 50bp 인하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이야기들이 다시 조명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얘기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또 CNBC에서 18일 어제죠. 건들락이 미국 경제가 이번 9월에 침체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대형주보다 소형주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이 건들락 CEO는 향후 몇 달 동안 미국의 경제 데이터들이 약세 징후를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좀 어, 주식이 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는 2024년 9월은 역사책에 경기 침체의 시작이라고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앞으로 발표될 경제 데이터들이 경기 침체를 확인시켜 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뭐 9월부터 경기 침체가 뭐 쭉 올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번에 발표하기 전에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의식해서 연준은 이번에 50bp 금리 인하를 했을 것이라며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경우 추가 금리 인하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번에 50bp 예상을 했네요. 근데 이번에 50bp 예상이 18일 날 한 거면은 이미 18일에 50bp 예상이 이미 많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 막 잘 맞췄다. 이거는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연준이 9월 FOMC에서 50bp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었는데 또한 앞으로 연준이 150bp 규모의 금리를 빠른 속도로 내려야 최악의 경기 침체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50bp 하고 나서 50bp, 50bp 계속 금리 인하 계속 하면은 경기 침체 안 온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연준이 이번에 천천히 하겠다. 금리 인하 좀 멈추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이 사람 말대로는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좀 변동성이 심해진 상황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도 한번 정리해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뉴욕 증시 어제 연준 빅컷 단행에 경기 침체 우려 커지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연준이 이번에 50bp 인하를 단행한 이유는 노동시장에 대한 둔화 우려 컸던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연준이 원했던 대로 좀 잡혀가는 모습 같고 금리 인하를 그래서 공격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언 중에서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을 것이고 멈췄다가 갈 수 있다는 발언과 중립금리가 코로나 때보다 높은 것 같다는 발언에 시장이 좀 실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립금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상하는 좀 체감하는 금리입니다. 근데 그게 코로나 때보다 지금 높은 것 같다라는 발언까지 해서 빠르게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이다라는 시장에 좀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제 파월이 경기가 좋다고 했지만 50bp 빅컷을 했다는 점. 그래서 연준이 지금 미국의 이제 경기 침체 확률을 높게 보고 있다. 그래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으로 시장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방지하면 또 괜찮긴 하죠. 파월의 발언 중에서 아까 말씀했듯이 노동시장의 둔화를 빨리 캐치했다면 7월에 금리 인하를 했어야 됐다는 발언도 이제 8월 5일 날 폭락했을 때 나온 이야기죠. 그래서 시장의 불만이 들어맞았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이번 FOMC는 50bp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금리 인하를 크게 했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나 채권 시장, 주식 시장 등 변동성이 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돼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일본의 금리 인상이 있는지 그걸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많이 변동성이 심한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